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2월 13일 설 연휴에 전편이 공개가 된 작품인 레이디 두아입니다. 너무나도 명품을 사랑해 명품 그 자체가 되려고 했던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제 경우에는 예고편만 봤을 땐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은 안나와 비슷한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의 끝에 다다르려는 여자가 주인공인 건 맞지만 결이 다른 드라마더라고요. 연출은 김진민 PD분이 맡으셨고 이분은 한창 MBC가 드라마로 전성기일 때 메인 연출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지금 세대한테는 낯설겠지만 2000년대 초에는 MBC가 드라마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시청률이면 시청률이 낮아도 작품성은 알아주는 드라마를 쏟아냈었죠. 김진민 PD분은 신돈이란 작품으로 장편 드라마 메인 연출로 데뷔를 하셨고 이 드라마도 고려시대를 다룬 꽤 완성도 높은 사극으로 아마 짤을 보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개와 늑대의 시간, 달콤한 인생 등이 저한텐 낯익은 작품이고 두 작품 다 시청률은 당시 기준으로 크게 재미는 못 봤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아 매니아층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달콤한 인생이란 작품을 좋아해서 DVD를 구매해 지금도 소장을 하고 있어요. 일본 삿포로의 겨울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풀어가는 작품인데 이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실 수 있는 OTT가 있으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2017년 TVN 드라마를 연출하며 MBC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TVN과 두 작품을 한 후에는 2020년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연출을 하는데 인간수업, 마이네임, 종말의 바보, 레이디 두아까지 네 작품을 했는데 종말의 바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트를 했네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연출분으로 보입니다. 작가분은 신인 작가라 아직 밝혀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2022년에 신인 극본 공모전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를 했다는 게 알려진 정보의 전부네요. 그래서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각본 때문에 네임드 작가분이 필명으로 쓴 게 아닌가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분들로는 여주인공인 사라킴 역은 신혜선 배우가 사라킴의 시체가 발견된 후 사건의 전말을 쫓는 형사로는 이준혁 배우가 주연을 맡아 안정적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신혜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려한 역을 맡은 걸 처음 봐서 꾸미면 이렇게 화려한 게 잘 어울리고 소화하는 배우구나 라고 처음 느꼈어요. 연기와 이미 수십 번은 더 다른 작품들로 증명이 된 배우라서 이 작품에서도 물론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준혁 배우는 워낙 슈트 입은 배역은 무슨 역이든 찰떡이라서 저는 작년에 나의 완벽한 비서와 조커나 나쁜 동생을 모두 봤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뭔가 슈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인텔리한 역할에 이만큼 찰떡인 배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기도 물론이고요.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워낙 낯이 익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서 특별히 인상적이다 할 만한 배우분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있으면 눈에 띄는데 다들 맞춤옷처럼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잘 소화해 주셔서 그래서 오히려 눈에 띄는 배우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개인적으로는 대부업체 대표인 홍성신 역을 맡은 정진영 배우분이나 후반부 김미정 역을 맡은 이희단 배우분이 인상에 남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홍성신 같은 경우엔 사라킴과 엮이는 서사 자체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뻔하다면 뻔한 에피소드인데 신혜선 배우와 장진영 배우분의 외적 이미지 자체가 묘한 케미를 만들어내고 연출 자체도 고혹적이라서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진 서사더라고요. 드라마의 줄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자가 신분을 바꿔가며 명품 그 자체가 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여성의 이름은 사라킴인데 사라킴도 본명은 아니고 김미정의 목가이 등 여러 이름을 오가지만 결국 본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백화점 명품샵에 취직해 평생 그 일만 하겠다고 할 정도로 명품을 좋아하던 여성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면서 비틀린 욕망으로 자신이 직접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비참한 결말에 이르는 스토리인데 사라킴과 엮이는 여러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후반까지 몰입감이 떨어지지 않는 진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재미있었냐 아니냐 하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워낙 예고편에서 보여주는 기본 줄거리 자체가 식상한 스토리잖아요. 밑바닥에 있던 주인공이 부를 갈망하며 절정에 도달했다가 추락하는 스토리는 현실에서도 워낙 많고 영화에서는 태양은 가득히 이후로도 수없이 리바이벌 되었으니까요. 가장 최근만 해도 수지 배우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안나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생각보다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전적인 스토리를 이전 선배작들과 다르겠다고 비틀지 않고 거기에 다른 고전적인 작법을 더해서 오히려 한껏 우아하고 몰입감 있는 전개를 선사합니다. 바로 영화 라시오몽으로 유명해져 라시오몽 기법이라고 불릴 정도인 작법을 드라마에 소환을 한 건데요. 레이디 두아에서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라킴의 이야기를 사라킴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얽혀있는 인물들의 인터뷰로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 인물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왜곡되고 사실과 바뀐 이야기를 형사에게 들려줘요. 이후에 그 왜곡된 이야기들에 빠진 나사들이 후반부에 밝혀지는 게 이런 형식의 시나리오의 묘미이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끝까지 작품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 기법을 호러 영화에 도입해 효과적인 재미를 보여준 작품으로는 헐리우드 영화인 웨폰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등장해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는 식으로 보통 마무리가 되는데 이 드라마는 마지막에도 확실한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인 사라킴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니까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형사가 추리하는 전말에서 이랬었겠구나 추측하는 것 외에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럼에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점철된 드라마인데 그 설정을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애초에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어나면 나라의 지문부터 찍고 스타트하는 나라에서 사라킴이라는 완벽하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면 아예 처음부터 몰입하기가 힘든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아예 그딴 건 니네 현실에나 있는 거고 여긴 아니야. 그러니까 닥치고 즐겨 라고 한 뒤에 쭉 그 설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답답하지 않고 끝까지 재미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스릴러나 추리물, 미스테리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짜긴 하지만 드부와 브랜드 명품들이 워낙 디자인들이 잘 나와서 소품이나 세트 디자인 같은 미술적인 부분에서도 볼거리가 많아 이런 쪽에 흥미가 있는 분들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후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